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는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학장인 어윈 채머런스키가 미국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나라인 미국의 헌법,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윈 채머런스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첫 번째 위대한 수업,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윈 채머런스키는 미국 헌법과 연방 민사 절차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법률학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법학대학원의 창립 학장이기도 하였고, 지금은 미국 3대 공립 로스쿨 중 하나인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학장으로 재직 중이죠. 미국 법조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듣고 싶어 한다는 어윈 채머런스키의 강의인데요. 어떤 내용을 말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죠. 미국 헌법은 구조적으로 세 가지 사회적 목적을 도모합니다. 미 헌법은 연방정부를 창설해 각 부처에 권력을 나눠주죠. 삼권 분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의회를 통해 상원과 하원의 권력을 분배하고, 행정부는 대통령 휘하에, 사법부는 대법원에게 권력을 나눠주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견제하게 하죠. 그리고 헌법에 의해 권력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나눠집니다. 주정부들은 미합중국 수립 전부터 있었고, 이 주정부가 미합중국 헌법의 비준 권한을 가진 주체였죠. 이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겨줬고, 헌법은 권력을 수직으로 나눠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분배했습니다. 이런 권력 분배는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독재 방지를 위한 장치이기도 했죠. 미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1787년 채택된 미국 헌법 제1조에서 7조까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헌법 초안을 주정부에게 제시했고, 주정부들은 비준 회의를 열었는데요. 다수의 주들이 이 헌법에 찬성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권리장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1791년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비준됐죠. 종교의 자유나 무기소지 권리 등 여러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미 법원은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역시 보장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사생활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권리를 보장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사생활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실제 연방법원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헌법엔 적혀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권리들은 미국 내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할 권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점차 정치권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나 상하원 의원들, 학자들 모두 이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원전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헌법 정신이 처음 비준된 것과 지금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헌에 명시되어 있고 이해 가능한 기본권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들은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이나 동성 결혼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헌법 제정 당시 제정권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대법관이나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사회에 강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들과 반대로 비원전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해석과 수정을 통해 헌법이 진화한다고 주장하죠. 법원이 낙태권이나 치료 거부권 같이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것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1791년의 생각으로 지금 헌법을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가 살아있는 농경사회였고, 기본권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논쟁이 분분한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계약의 자유가 있는데, 계약의 자유는 기본권으로는 간주하지 않죠. 누구나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정부는 계약에 쉽게 간섭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기본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담만 감수할 수 있으면 기본권이라도 정부가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정부는 침해를 통해 달성하려는 꼭 필요한 목적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에 기본권 침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죠.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엄격 심사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처럼 기본권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 조치와 정당한 목적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음을 요구하는 합리성 심사만 통과하면 되죠. 그럼 기본권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헌법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정부에만 적용됩니다. 사적 주체인 사기업이나 사립대학 등은 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기업에서 기업 총수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고 그걸로 해고를 당했다면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고소해야 하죠. 하지만 정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헌법에 의거해서 고소할 수 있죠. 어윈 체머른스키는 이 부분이 기본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본권은 정부의 권한만을 제한하죠. 그럼 미국이 말하는 기본권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미 헌법은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